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어서 하자면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그 고객들도 많고 그리고 제공하는 입장에서도 봐서 경비를 그러니까 코스트를 줄일 수 있는 입장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들한테 수건을 하루에 5장씩 갈아주던 거를 에코 프렌들리라는 이름으로 한 장만 쓰세요. 훨씬 더 경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뭐냐면은 하수, 상수 있잖아요. 근데 하수를 중수로 이용을 해갖고 물을 계속 돌린다든지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아끼는 거예요. 쉽게 나가면은 코스트를 줄여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코 프렌들리 호텔이라는 걸 졌을 때 훨씬 더 열 효율이나 연료를 많이 쓰지 않고 연료를 아낌으로 인해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창이나 이런 걸 잘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훨씬 더 에너지를 절약한다든지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런 걸로 호텔 입장에서 제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뭐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경비 자체, 코스트 자체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공하는 입장 그리고 이용하는 입장 모두한테 어떻게 보면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이고 교묘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러한 걸로 가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거예요. 문화적 계급적 우월성을 또 주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에코 프렌들리 한 거에 동참을 하면서 뭐예요? 훨씬 더 멋있는 인간이고 훨씬 더 지적인 인간이고 행동하는 인간이고 깨어있는 인간이고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호텔에서 보면은 막 그렇게 동참하시겠습니까? 뭐 그 그린 풋프린트에 뭐 동참하겠습니까? 뭐 이런 것들 막 써 있잖아요. 저는 동참하느냐고요? 저는 노 코멘트로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반면에 이런 것 때문에 또 반대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그러한 관광객들도 있습니다. 자, 뭐 더 자세히 요 파트에서 얘기하고 뭐 브리플리하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관광객과 동시에 따라 나오는 게 관광 동기라는 게 나타나겠죠. 자, 관광 동기라는 거는 왜 관광을 할까?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그 요인이에요. 요인, 팩터라고 하는데 요인이에요. 그 이게 제일 중요하죠. 왜 동기가 뭐냐 하냐. 그럼 개발하는 사람에서는 동기를 알아야지 그 동기에 맞춰서 개발을 할 것이고, 그렇죠? 이거에 관련된 게 이제 관광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호텔은 뭐예요? 왜 우리 호텔을 이용하고 싶어 할까? 우리 호텔을 왜 이용하기 싫어할까? 이 사람은 우리는 싫은데 저기는 이용하고 싶어. 그 동기는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해요. 관광객과 같이 따라오는 거는 관광 동기라는 겁니다. 자, 목표를 향해서 행동의 방향을 지시하고 촉진시키고 가속화시키도록 하는 무슨 상태다? 내적 상태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의 내적 상태다라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 관광 동기는 무슨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하도록 합시다. 내적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어떤 행동의 방향을 지시하고 촉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핸드폰을 사야지. 사고 싶어 하는 그것을 액션을 취하게 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촉진시켜 가속화시키는 나의 무엇인가의 심리 상태예요. 여행을 욕구를 행동하게 하는 동인이라고 하죠. 여행 욕구를 행동하게 하는 동인. 그러니까 내가 여행을 하고 싶어 하는 인자예요. 동인이에요. 근데 왜 여행을 하고 싶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어 죽겠다. 피곤해. 여행하고 싶다. 자, 뭐예요? 힘들어 죽겠다가 동인이에요. 인자예요. 인자. 여행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동기죠. 힘들어 죽겠다가 동기야. 그 힘든 건 무슨 동기? 무슨 힘들? 내가 일이 육체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힘들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의 힘듦으로 인해서 그런 내적 변화로 해서 여행이라는 거, 일상을 끊어버리고 다른 곳에서 나의 지금 현재 일상의 이 피곤한 관계를 잊어버리고 싶다. 이게 동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리고 일상에서 탈출하는 거죠. 일상에서 내가 빛에 찌들리고 힘들어 죽겠고 일상에서는 내가 막 이런데 여행 가면은 나의 모습을 잠시 접어두고 다른 모습으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탈출을 원한다. 예. 이게 다 관광동입니까? 자아의 탐험. 나는 일상에서 굉장히 소심하고 일상에서는 눈치 봐야 되고 다 이런데 가면은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어. 보면 나의 모습을 내가 굉장히 이렇게 대범한 면이 있었네. 이러한 것을 탐험한다든지 혹은 관광동기가 무엇인가를 평가해보고 싶은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저기 어디죠? 베트남 요새 많이 유명해진 데 있잖아요. 베트남 여행 많이 가죠. 전 못 가봤는데 이름이 뭐지? 거기가 지금 누가 얘기해주고 있는데 화면 밖에서 다낭 그쵸? 다낭이 그렇게 좋대. 좋아서 갈까요? 평가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진짜 좋아? 한번 가볼까? 진짜로 좋아. 그래서 가서 뭐랍니까? 별로네. 사람들은 여기 좋다 그랬는데 실제로는 별로네.
아니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진짜 좋네.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평가질이라 그러죠. 근데 평가를 해요. 이런 게 관광 동기로 나타나고. 그리고 또 휴식도 마찬가지예요. 일상하고 일상생활의 탈출과 동일한 그 개념이긴 한데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았어요. 벽밖에 없는데. 자, 동일한 거긴 한데, 자, 무엇인가 내가 일상에서 지쳤다든지 탈출을 하면서 무엇인가 쉬고 싶은 거예요. 리프레시하고 재충전하고 싶다. 자, 이런 게 휴식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여행 욕구를 행동하게 하는 동인이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상과 단절시키는 어떠한 무엇인가가 동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요 그래프는 이제 마슬로우의 그 니즈 하이어라키를 이제 관광에 관련된 걸로 이제 변형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관광도 똑같다는 거예요. 뭐 사이콜로지컬한 것부터 해서 뭐 사이콜로 아니구나 피지콜로지지 맞아 왜 사이콜로지가 나와?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 여러분들이 마슬로우의 니즈 하이어라키 아시죠? 제일 아래 단계는 뭐죠? 예. 제일 아래 단계는 생리적 욕구예요. 생리적 욕구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뭐예요? 안정에 관련된 욕구가 생기죠. 안정의 욕구 외에 사회적 욕구가 됐어요. 내가 안정화되면 이제 안전해지면 사회의 어느 소사이어티에 들어가고 싶다. 그런 다음에 뭐야? 인정을 받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 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 셀프 에스팀이라든지 뭐 무엇인가 이상에 관한 그런 이제 형이상학적인 어떠한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마슬로의 니즈 하이어라키처럼 관광도 똑같다. 요건 제가 다음에 이거 좀 길어지니까 좀 더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뭐 다음 걸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러한 욕구가 생긴다. 자, 라는 거고 이 욕구라는 과목 자체는 이 관광객의 그 니즈죠. 관광 동기는 이게 원래 한 학기 과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실제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요것도 어차피 수업 시간에 한번 제가 다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그냥 하고 넘어갑시다. 자, 호스피탈리티 산업, 관광에서 하는 서비스 산업에서 발생하는 거. 자, 여기 봤을 때는 대부분의 이제 관광 행동 자체가 이제 어반에서, 그러니까 도시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로 또 어디서 있겠죠? 룰러 에리아, 그러니까 시골이죠. 그러니까 시골이 있고 크게 나누면 도시냐 비도시냐 이렇게 나눠져요. 하지만 실제 현재 관광의 대부분은 도시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반 투어리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도시 실제로 전 세계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대략 한 70% 돼요. 그리고 관광 활동이 자연에서 한다고 하고 아니면은 사람들 없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은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도시를 어쨌든 거쳐갈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산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도시 어반 투어리즘하고 여기에 관련된 도시에서 일어나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보면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종사하는 그 분야기도 하고 많은 거래가 일어나는 데기도 하죠. 자, 도시라는 거는 첫 번째가 the transformation of, 이거 왜 영어로 써 있냐고요? 이거는 교재 자체가 영어 교재를 갖다 써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다 그것을 하실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해석을 할 거라 믿어요. 자, 그래서 자, 도시 관광에 관련된 거에서 이제 Transformation of Cities였고, 도시라는 거가 갖고 있는 거는 모든 그 교통들이 모이는 그러한 집중화되는 것이 도시입니다. 자, 그리고 자, from production to consumption이라고 해갖고, 과거의 도시는 중세 시대부터 해서 과거의 도시는 무엇인가를 생산하는 약간 공업적인 위주가 많았다면은 지금은 거의 도시가 뭐냐면 consumption, 소비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관광 도시는 특히나 production보다는 consumption에 훨씬 더 포커스가 훨씬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호스피탈리티 산업 자체도 일반적으로 도시에서는 이 관광 도시라는 곳에서는 이 컨섬션이 많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향을 띠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도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게 다 도시예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요.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자, 뭐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그 공간에서 무엇인가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소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지금은 소비적인 모습으로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자, 도시를 아까 했었던 그 관광객들이
이 도시를 방문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욕구를 갖고 있다. 욕구와 욕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한 명 빼고 다 여자예요.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도시라는 곳이 일반 관광객들이 룰라 에리어보다 훨씬 더 많은 이유가 뭐냐면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훨씬 더 이렇게 막 익사이먼트한 그런 게 있죠. 그리고 도시는 인간의 문화가 집약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진정성이 있는 공간이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훨씬 더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보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객들 중에서 또 호스피탈리티 산업 중에서 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욕구들을 갖고 방문하는 거예요. 굉장히 다양한 욕구들이 있지만 굉장히 쾌락주의적인 욕구를 많이 지니고 있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또한 이 도시에서 제가 오늘 설명할 거는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자체가 이 스몰 비즈니스인데, 이런 스몰 비즈니스가 도시에서 어떻게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뭐 점점점 뭐 다양한 도시를 여행하고 진정성 있게 매력물만 보는 게 아니라 뭐 현지인들의 뭐 그런 걸 느끼고 뭐 요런 것 때문에 하긴 하는데, 잠시만요. 이게 죄송합니다. 이 슬라이드가 조금 그래갖고 이게 커졌네. 예, 죄송해요. 이거 좀 고치려고 했는데 좀 지금 당장 다음에 고쳐야 되겠구나. 자, 뭐냐면은 도시라는 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관광객들이 글씨가 좀 안 보였는데 투어리스트들하고 로컬들하고 섞이는 경향이 섞이죠. 그죠? 섞일 수밖에 없죠. 도시라는 곳은 일반적으로 로컬, 거기서 생업을 유지해가고 일상을 즐기는 사람들이 이 머무는 공간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관광객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관광객이 들어서 섞여버려요. 그래서 행동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 자체가 믹스가 돼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시에서는 한 개의 그러한 어떠한 단순화된 욕구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소비자들의 욕구가 있어요. 누구는 여기서 도시에서 뭐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뭐 이렇게 그런 거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 누구는 클럽에 가서 신나게 춤을 추고 싶은 사람도 있고, 누구는 어디 골목길에 가갖고 무엇인가를 뭐 이렇게 막걸리를 마시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어딘가에서 막 노래를 부르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다양한 그 컨섬션들이 그 콘슈머들의 그 욕구가 녹아 있는 것이 도시라는 거예요. 자, 근데 도시를 여행할 때, 자,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프라이머리 어트랙션과 세컨더리 어트랙션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은 말 그대로 첫 번째 그 도시가 갖고 있는 제일 중요한 매력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파리 그러면 에펠탑 같은 게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이겠죠. 아니면은 르브르 박물관이라든지 개선문이라든지, 한국은 광화문 거기 뭐죠? 광화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누군가에게는 제1롯데월드가 될 수 있겠죠. 제1롯데월드가 된다든지, 무엇인가 고궁이라든지, 이런 게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이에요. 서울 가면 꼭 가서 봐야 되는 거, 일본 도쿄 가면 봐야 되는 거, 오사카 가면 꼭 봐야 되는 거, 런던 가면 꼭 봐야 되는 거, 이게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이에요. 근데 과거에 도시관광, 근데 이 말이 도시관광이 아니라 관광의 뭐 대부분이 많은 게 이제 도시에서 일어나니까, 여행을 했을 때는 보통은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은 무조건 보게 돼 있죠. 근데 이거 하나로 다 해결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다 보면은 뭘 해야 되죠? 숙박을 해야 되고, 교통을 이용하고, F&B도 이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세컨드리 어트랙션이에요. 전통적 개념에서 세컨드리 어트랙션인데,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눌려서 나와버리네. 자, 세컨드리 어트랙션인데, 이제는 이 세컨드리 어트랙션이 그거 이외로도 넓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하는 호텔에서 종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호텔에서 하는 서비스라든지 이런 걸 따라 갖고 그 관광의 성향의 성패가 나눠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그 호텔만 보러 오지는 않아요. 예를 들자면 뉴욕을 가는데, 뉴욕에 어떤 호텔이 있으면은 그 호텔 때문에 뉴욕까지 여행을 가진
않죠. 뉴욕이 갖고 있는 프라이머리 어트랙션, 자유의 여신상이라든지 뭐 근처에 나이아가라 폭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보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뭐를 한다? 그 호텔에서 머물면서 즐기고 아니면 그 이외에 여러 가지가 붙는데 그런 게 세컨드리 어트랙션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도시 관광을 하는 데 있어 갖고 그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은 너무 익숙해졌어요. 뭐로 익숙해졌죠? 영상으로 익숙해졌어요. 저는 뉴욕을 한 번도 안 가봤지만 뉴욕을 한 100번은 가본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TV로 원체 자유의 여신상, 영화 여기저기서 다 나오고 타임스퀘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너무너무 익숙하단 말이에요. 가보진 않았지만. 그러면은 사람들이 갔을 때 그러한 게 없었을 때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을, 그러니까 미디어가 발달하기 전에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을 봤을 때 느끼는 감흥과 지금에 했을 때 감흥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관광의 상품이나 관광지의 흥패에 대한 흥하든지 좋지 않아지든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좋지 않는지를 성패를 가르는 거는 일반적으로 세컨드리 어트랙션으로 인해서 갈려진다고 해요. 예를 들자면은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왔는데 제1롯데월드를 봤습니다. 이거 많이 봤어. 가야지. 꼭대기층 되게 높대. 갔어. 자, 어트랙션 갔다 왔는데 서울 여행이 좋았다 싫었다는 이걸로 보통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걸 봤다고는 하지만 이 잠실 뒤에 신청거리를 보고선 보통 얘기를 해요. 와, 여기는 불야성이구나. 밤에도 이렇게 사람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니고 번쩍번쩍하고 뭔가 상상했던 막 그런 아시아의 모습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그거에 대한 거기 되게 높고 좋았지만 그 전반적인 여행이나 그 도시에 대한 인상 자체는 세컨드리 어트랙션으로 얻어내는 경향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것이 도시관광의 만족도를 성패를 가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이 아니라 세컨드리 어트랙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실제로 프라이머리 어트랙션을 보러 가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 하나 갖고선 만족도를 그 도시관광의 만족을 만들어내진 않는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세컨드리 엘리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어코모데이션이라는 숙소예요, 숙소. 혹은 영국에서는 어코모데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로지라고 얘기를 하죠. 두 개 다 맞는 단어입니다. 자, 이런 걸 이제 세컨드리 엘리먼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세컨드리 엘리먼트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게 세컨드리 어트랙션이에요. 예.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어코모데이션, 숙소에 관련된 얘기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F&B라고 얘기를 하죠. 푸드 앤 베버리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도 너무너무 익숙할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 자, 어코모데이션이나 푸드 앤 베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가장 메이저가 되는 산업이죠. 실제로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 어코모데이션이 차지하는 파트가 대략 절반 40% 정도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수익이나 매출 자체가. 그리고 푸드 앤 베버리지 파트가 갖고 있는 게 대략 30%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0% 정도가 돼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투리즘 매니지먼트에서 가장 많이 아예 투리즘은 빼버리고 가리키는 게 호텔 경영학이라든지 뭐 F&B 쪽, 푸드 앤 베버리지 매니지먼트 이런 쪽에 포커스를 두는 이유가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산업군에서는. 자, 어쨌든 간에 이 세컨드리 엘리먼트 자체가 이 관광에서 차지하고 있는 거에서 어코모데이션하고 푸드가 차지하는 게 거의 70% 정도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고, 자, 뭐 스페셜 리테일링이라 그래갖고 크래프트 굿이라는 건 뭘까요? 뭐 자질구레한 그러한 상점들이죠. 뭐 예를 들자면 뭐가 될까요? 뭐 핸드크래프트,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그러한 제품들을 판다든지 뭐 이러한 뭐 리테일링 샵들이 이 세컨드리 엘리먼트에 당연히 포함이 돼요. 그 다음에 뭐 럭셔리스에서 여러 가지 매장들이 포함이 되고, 그리고 플랜드 뭐 스펀티니어스라 그래갖고 이러한 매장들이 계획이 있었던 매장이냐 계획이 없었던 매장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계획이 있었냐 계획이 없었냐는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상표가 있는 매장들이나 브랜드가 있다고 칩시다. 이거는 플랜드인가요? 아니면 스폰티니어스인가요? 이건 굉장히 플랜드 되어 있는 거죠. 내가 나이키 매장이면 나이키 매장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식으로 어떤 제품을 팔고 어떤 서비스를 할 거를 어떻게 돼요? 예측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맥도날드나 아니면 버거킹도 예측이 돼요. 스타벅스 대충 예측이 된다는 거야. 이런 게 보통은 플랜드 되어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내가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스타벅스를 간다는 거는 플랜드 되어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야.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스폰티니어스 같은 경우는 뭡니까? 갑자기 쉽게 얘기하면은 즉흥적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즉흥적으로 탁 튀어나오는 거죠. 세렌디피티한 그런 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이럴 게 있는지 몰랐는데 이런 게 있네, 이런 거죠. 그런 매장들. 어떠한 여기에는 그런 게 전혀 없을 것 같았는데 생각지도 못했었던 무슨 매장이나 음식점, F&B라든지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거에 따라 갖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떠한 그 세컨드리 엘리먼트 이런 게 포함되는데 그거 자체도 플랜드 되어 있느냐 스폰티니어스냐에 따라서 인상을 바꿔준다는 거예요. 인상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떠한 관광지나 어떠한 곳을 갔는데 이곳에 대충 예상할 수 있는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칩시다. 그게 다 들어있고 다 예상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굉장히 플랜드 되어 있는 장소겠죠. 그런 거에서 얻는 감정하고 예상치도 못한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서 얻는 감정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시관광이라는 것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도시라는 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 커머스하고 인더스트리하고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돼요? 콘센트레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런 식으로 되게 집중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호스피탈리티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로 어디서 많이 이루어지냐면 도시에서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선 지역, 지방 이런 데서도 지역이나 이런 산 속에서도 하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소비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게 도시에 굉장히 밀집되어 있더라. 자, 그리고 뭐 이 인간 휴먼 인터랙션 같은 경우도 인텐시브한 휴먼 인터랙션의 뭐 중심이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어떠한 관문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암만 지역이나 룰러 에리어나 이렇게 하더라도 이쪽을 꼭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항이 있든지 무엇인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한 번씩은 지나가고 그리고 무슨 호스피탈리티 산업에서도 꼭 집약되고 지나가고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 곳이 도시다. 그래서 experiential nature of city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뭐 이런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작은 비즈니스,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다 이제 안다는 거예요. 다 이런 건 아는데 요것에는 뭐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인데 요건 나중에 할 거였는데 제가 그 영상 때문에 조금 뒤에 걸 빨리 땡겨온 거라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좀 자세한 얘기인데 왜 자꾸 스몰 비즈니스를 얘기하냐 그러면은 관광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만족도나 혹은 호스피탈리티 산업이나 이런 데서 현대 관광으로 갈수록 주로 어떤 거에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냐면 이 스몰 비즈니스에 관련된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플랜드 계획이 되어 있는 대기업에서 만든 상품들은 이제 누구나 그 브랜드에 익숙해져 있어 갖고 관광을 갔을 때 그런 게 편한 건 있지만 모든 식으로 그런 식으로 만약에 포장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좋은 관광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 진정성이 있다고 내 일상과 전혀 다를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별로 사람들이 매력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호스피탈리티 산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관광의 모습에 있어 갖고는 이러한 거보다는 사람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하는 작은 비즈니스라든지 굉장히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작은 샵이라든지 작은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오히려 더 관심을 가고 이런 데서 얻는 경험을 훨씬 더 진정성 있고 만족도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스몰 비즈니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게 관광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냐면은 뭐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서양 유럽 국가에서 이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관광에서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그러한 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계속 살릴 수 있게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냥 하나의 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세금을 줄여준다든지 아니면은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만들어 갖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 호스피탈리티 산업 자체도 무엇인가 이곳이 쉽게 해서 북촌 마을 있죠. 그런 것처럼
떼었다고 지도 만들고 그냥 거기에 여행하세요. 여기 관광지에서 뭐 편히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쨌든 관광지화 되면은 어떻게 돼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자본이 몰리면서 스몰 비즈니스들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선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거보다 그냥 관광지화 시키는데 벽화 그리고 관광지화 시키는데 관심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관광지화는 매력이 있으면 무조건 모이게 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인 다음에 원래 그 진정성을 유지하던 그 어떠한 시설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막기 위한 뭐 하나의 방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는 이렇게 뒤에서 좀 설명하는 건데 앞에서인 거라 그냥 가볍게 이제 본강에 만나기 전에 한번 들으시고 그냥 상식적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